블루베리 최대 산지인 전라북도에서 절반이나 되는 230헥타르의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치단체들이 장기적인 검토 없이 앞다퉈 지원을 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수십억을 지원해 심었는데 국가 예산 수백억을 들여 뽑아야 할 상황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전라북도가 산하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과는 별게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막을 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당초 목표했던 종합 9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은 이른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대 산지인 전라북도에서 재배 농가의 절반이 한꺼번에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네, 고소득 작목으로 인기를 누려온 블루베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중 취재 먼저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광식 씨는 블루베리 소득이 쏠쏠하다는 말에 지난 2011년부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수확을 시작해 재미를 본 것도 잠시, 이제는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면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FTA로 수입산까지 들어오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낙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10년 전 킬로그램당 평균 7, 8만 원 선이던 블루베리 가격은 올해 15,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 수확철이 한꺼번에 몰려 끝물에는 10,000원 미만에 판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과육이 쉽게 무르고 수확부터 포장까지 손이 많이 가 다른 과일보다 인건비가 2~3배 이상 많이 드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최근 FTA 피해 보상책으로 실시한 폐업 신청에서 도내 480헥타르 가운데 절반이 다 되는 235헥타르나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담당 과장이 직접 전북만 특별히 한번 현지를 확인을 했었어요. 4, 5년 이상 애써 가꾼 나무를 뽑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원예 장목의 상황이 워낙 나빠 장목 전환도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땅한 대체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조합원들도 지금 대체 항목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폐워놓은 상태에서 두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해온 블루베리가 본격 도입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과잉 생산과 수입 과일에 치여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블루베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는 자치단체들이 장기적인 검토 없이 지원을 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심어놓고 이젠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루베리 폐업 신청을 한 재병솔 씨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묘목과 농자재 값의 절반을 순창군에서 지원받았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묘목과 농자재 값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 부담이 컸지만 지원을 통해 많은 농민들이 심었습니다. 많이 쏠렸죠. 여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 8명이 지금 다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면적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고 봐야죠. 군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순창에서 식재된 블루베리는 도내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153.3헥타르, 지원액만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55헥타르 넘게 폐업 신청이 접수된 올해까지도 같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7헥타르 가까이 지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생산성도 괜찮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가격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 소득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권장을 했던 것이죠.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내 상당수 시군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부가 농민들에게 안내한 블루베리 폐업 지원 단가는 1헥타르에 1억 6,500만 원. 도내에서 신청된 235헥타르가 모두 반영될 경우 4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 소득 장목 개발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십억의 지자체 예산으로 심어 수백억의 국가 예산을 들여 뽑는 셈입니다. 복분자와 블루베리에 이어 최근에는 아로니아와 초크베리 같은 또 다른 베리 작목의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품성과 장기적인 수요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뛰어들 경우 블루베리처럼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한번 심어서 잘못되면 이게 바로 교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자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확산과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작목의 성공 사례가 2, 3년이면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소득 작목 도입에도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고창과 인접한 영광 한빛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다른 원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은 22,200드럼으로 전국 6곳의 원전 가운데 고리 원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내진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놓고 인사적체를 풀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숫자가 늘고 있고 업무 성과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청의 4급 서기관은 지난 7월 군산의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파견됐습니다.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자동차기술원에 파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파견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파견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의 분석 결과 민선 6기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도청 공무원의 파견 숫자는 67명으로 민선 5기보다 30명이 많습니다. 67명의 전라북도 파견 공무원 가운데 39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그 비율이 58%나 됩니다. 역시 행자부의 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충북 19%, 충남 24%, 전남 33%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한 파견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논란을 불러옵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문제도 있고요. 또 그들이 나가서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 낭비는 또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것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파견기관 방문을 통해 복무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파견의 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파견은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적체를 풀기 위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파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지검이 오늘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가로등 설치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11일 남원의 한 상하수도관 생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남원시가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을 독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유착한 정황을 잡고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정부의 공적 안전망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 사는 유나목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합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 노년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유 할머니는 한 달에 20만 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이고 돈 30만 원 남은 것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못 살아요 도저히.
병원에 댕기려면 여기서 택시 타야 오고 와서 문 앞에서 내려야 하고. 조정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이 잘못돼 큰 돈을 날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조 할아버지는 어렵게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것이 좋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손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노인민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부실한 공적연금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놓인 가정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부모가 쏟아부은 열정과 에너지 비용들이 다 부용지물이 되는 것이어서 그 자녀들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인 사회가 문제인 거죠. 하지만 노인민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은 낙제점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고령화 준비 자체는 거의 지금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준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진단들 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과 노인 일자리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에 관한 진안군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안구민을 포함시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북권의 6개 자치단체를 위한 동북권 발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미흡 평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지난해 동북권 발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5%에 그쳐 1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 효율성과 운영 가능성 평가에서 오미자 클러스터와 반딧골 숙박 체험단지, 말산업 클러스터가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고 우수 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없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막을 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이 목표인 9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제주와 맞붙은 뒤 다음 주 서울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을 갖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선수단이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만 57개를 따내면서 목표대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1회전 탈락이 예상되던 군산상구 야구는 이딴 역전승으로 3년 만에 우승기를 되찾았습니다. 카누 이순자는 이관왕에 오르면서 지난 2000년부터 전국체전에서만 21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역도 유동주는 3관왕, 체조 이상욱은 2관왕에 오르는 등 다관왕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단체 종목의 수훈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서 눈부신 이렇게 선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선두인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제주와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받은 징계로 전북은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 전승으로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K리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지금 무패 기록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오전 전승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패 우승을 K리그 최초로 한번. 전북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전북이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항 준설 공사가 계획대로 2년 뒤에 마무리된다 해도 추가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준설 공사가 계획대로 오는 2018년에 완료돼도 금강을 통해 매년 18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군산항 항로에 쌓이고 토사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서 계야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항로가 확보되지 않아 전면 중단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 사이에 있는 김 양식장의 폐허 구둥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올 들어 2차례나 선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항로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하루 2차례 왕복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서 23km 떨어진 계야도는 옥도면에서 가장 큰 섬으로 300여 세대의 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바다 낚시로 유명해 연중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 사감이 배치돼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 여고생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의 조사 결과 여학생 기숙사 120여 곳 가운데 30곳에 남자 사감이 배치됐는데 이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은 남자 사감이 샤워장 같은 공간을 엿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숙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30군데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은 1,700명가량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접수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8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범 발생은 지난 19대 159명보다 무려 72% 늘었고 구속자도 8명에서 15명으로 배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109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79명, 폭력선거 15명 등입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인 7명과 관련해 모두 12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11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자친구의 인적 사항과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하고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25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송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남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창고에 있던 47살 오모 씨가 숨지고 주택과 창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주택 창고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0.1도, 전주 19.8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